달러 약세 고통의 세계가 임박.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흔들리면 세계는 고통의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달러 약세는 무역 불균형, 금융 불안, 지정학적 긴장을 동반하며 전 지구적 충격을 불러온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 수입해서 소비하는 경제로 고착되어 가다.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은 단순한 환율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한다. 수십 년간 달러는 국제 무역, 투자,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불안, 급변하는 무역 정책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결국 미국의 정책 운용 실패가 달러와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하는 형국이다. 백악관의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장은 달러와의 국제적 지위와 이에 따른 수요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산 거품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달러화는 늘 강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도 연준 의장도 강달러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달러 정책으로 미국은 생산보다 수입 후 소비에 치우친 경제로 고착되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국은 관세나 의도적 달러 약세 유도를 통해 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는 차입비용 절감, 경기 침체 시보다 강한 재정 여력 제공, 국제무역에서의 환위험 전가, 금융 제재 권한 강화, 주조 차익 확보 등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부 부채 확대 및 자산 거품 유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동시에 갖고 있어 엄격한 재정 규율과 정교한 금융 규제가 요구된다. 무역 전쟁에 이어 자본 전쟁까지 초래할 가능성. 미국 달러는 수십 년간 미국의 힘을 상징해 왔다. 전 세계에서 하루 약 7.5조 달러 규모의 통화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중 약 90%가 달러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달러를 외환 보유고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기 시에 소비자들은 달러로 몰리고 미러키든 말레이시아든 기업들은 무역 결제 통화로 달러를 선호한다. 당장 달러가 세계 지배적 통화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낮다. 대체할 명백한 후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는 지금 자초한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 여파가 이젠 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중순 유로화 매수가 시작되면서 달러 매도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독일의 새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원인이었다. 이는 나토 방위비 분담 확대 제스처였지만 필요하다면 유럽 경제가 유로화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의미도 내포했다. 이 분위기는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한 뒤로 급변했다. 그는 연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켰고 그 결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안전자산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다. 4월 16일까지 한 주 동안 금펀드의 자금 유입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고 미 국채 펀드에서는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 이후에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주식시장은 팬데믹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극심한 혼란을 보였다. 최근 미 하원을 한 표 차로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인 감세 법안은 향후 미국 재정 적자를 3조 내지 5조 달러 확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 GDP 대비 120%에 달한다. 이는 달러 위상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신호다. 관세로 재정을 메우겠다는 명분의 관세 정쟁은 중국 산업 구조와 보조금 정책을 겨냥했지만 그 본질은 재정 적자 그 자체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달러 약세는 기축통화 지위의 신뢰의 약화를 뜻한다.
더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연준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동시에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지켜야 하지만 그마저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간단히 생각해보라. 50개 주정부마다 서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연방정부는 이를 통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한정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럴 때 과연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나 상품선물거래소 CFTC만으로 이처럼 산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렵다. 트럼프 정부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의 차별적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달러 위상 약화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글로벌 자본의 미국 투자는 높은 수익률, 기술 기업의 경쟁력, 명확한 지상권 보장 덕을 받고 패시브 투자 확산으로 추가 자본까지 유입되며 자기 강화적 순환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에게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감세 법안의 889조는 미국 정부 해석에 따라 해외 투자 수익에 과세할 수 있게 해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미국 자산의 고평가 논란 속에 해외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의도대로 달러 위상 약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21세기 후반 산업 사회의 구조적 변환기에 미국이 두는 자충수일 수 있다. 달러 위상 약화의 핵심 요인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과감한 관세 정책이다. 전면적 관세 발표는 시장에 충격을 줬고 달러 자산 신뢰를 약화시켰다. 감세 법안 역시 미재무성 채권의 매력을 떨어뜨려 해외 자금 유출을 불러왔다. 둘째,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다. 이는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하고 달러 신뢰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셋째, 자산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펀드 자금 유입은 2007년 이후 최대치, 즉 미 국채 펀드 자금 유출은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이다. 마지막으로 달러 대체 자산의 부상이다. 유로화, 금, 스위스 프랑 등의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다면 세계적 고통이 시작된다. 아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금 가격 상승, 대체 통화 부상, 국제거래에서 달러 신뢰 붕괴, 미국 동맹 체계의 균열은 세계를 대불황이나 공황으로 몰 수가 있다. 달러 약세가 전 세계에 고통을 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신흥국의 부채 위기다. 많은 신흥국이 달러 표시 일체를 발행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은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운다. 둘째, 무역 불균형의 악화다. 달러 약세는 미국의 수출 증가, 수익 감소로 이어져 무역 상대국 산업에 타격을 준다. 셋째,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의 증대다. 기축통화 달러 자산 이탈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한다. 따라서 달러 하락은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니다. 이는 미국 재정, 정치적 안정성, 통화정책 신뢰 모두의 경고다.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달러 중심 금융 질서의 균열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이미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협상은 장기화되거나 미국의 양보를 통해서 진전될 수가 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지배 통화지만 과도한 관세와 연준 압박으로 신뢰가 흔들리며 시장은 점차 달러 회피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지고 금리, 환율, 자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며 고통의 시기가 도래할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위협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불안정한 안정이 찾아왔지만 달러 손상은 이미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 25일 기준 달러 가치는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8% 이상 하락했다. 백악관은 약달러 선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고 이는 수출 촉진을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독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 추진 방식은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고 미국 자산 신뢰를 약화시켰다.
투자자들은 무역 전쟁의 영향뿐만 아니라 미국 제도의 강건함과 글로벌 파트너로서 신뢰성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캐나다 주권 등에서 전통적인 외교 원칙을 뒤집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우리 역사상 가장 현대적이고 균형 잡힌 협정이라고 칭찬했었다. 2025년 4월 IMF 세계은행 회의에서는 미국이 마치 신흥국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 매입 시 수수료 부담, 즉 투자 수익 과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는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아이디어였다. 나아가 정부가 원할 때 자산 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었다. 결국 전 세계 연기금, 기금, 중앙은행 등 투자위원회는 미국 투자 비중 축소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2024년 중반 기준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채권 보유액은 31조 달러였다. 비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변화는 달러 지배력 약화를 불러온다. 주식 채권 비중을 각각 2%만 줄여도 0.62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대규모 달러 매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는 향후 미국 직접 투자 유입 감소를 의미한다.